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었던 세대, 바로 60년대생이죠. 근데요, 이분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막상 퇴직이라는 절벽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된 그분들의 아주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상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예고 같은 거 안 하죠. 뒤통수 맞고 바로 나가는 거죠. 어느 한 근로자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계획된 은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일자리를 잃는 것. 오늘 이야기의 감정적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결코 소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무려 3분의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0대에서 60대 사이 근로자 3명 중에 2명이 정말 말 그대로 예상치도 못하게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들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퇴직의 충격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일자리 노마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과정,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뒤통수 맞고 나온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60년대생에게 퇴직이라는 건 뭐 계획된 수순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단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3%. 와, 정말 좀 믿기 힘든 수치인데요. 퇴직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이런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사람이 100명 중에 고작 4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6%는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내몰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분들은 왜 쉬지를 못할까요? 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할까요? 그건요, 뭐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평생 일한 것 같은데 막상 평균 근속연수를 따져보면 고작 2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국민연금은 40년 납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1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사실상 노후 준비는 끝난 겁니다. 결국 다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일자리 노마드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된 직장을 떠나고 나서 안정적이지 않은 여러 일자리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노마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요, 무려 89%가 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재취업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46%.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고용 안정성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럼 회사의 규모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전에는 30인 미만의 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36% 정도였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그 비율이 55%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작고 더 불안정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 고단한 여정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평균 54.5세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일자리를 찾다가 첫 재취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또 2년을 채 못 버티고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한 5개월 방황하고 이런 미로 같은 생활이 5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정말 출구 없는 궤도를 계속 도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힘든 여정을 겪다 보면 당연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단순히 돈을 적게 버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한 사람의 자존감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소득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가장 뼈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퇴직 전에 받던 소득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첫 번째 재취업을 하면 63으로 줄어들고요. 세 번째 직장으로 옮기면 54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옮겨 다닐수록 월급이 계속 깎여서 결국엔 원래 받던 돈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내 가치가 함께 깎여나가는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울컥 떠오르는 생각이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것이다. 한때는 내가 직접 관리하던 과장급 직원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게 되면서 느끼는 그 자괴감, 상실감. 왕년에 나도 잘 나갔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필이면 이 60년대생들이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걸까요? 이건요, 절대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결과였던 거죠. 이분들이 마주했던 건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17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꺼번에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요. 동시에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자동화 기술 때문에 사람이 하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치니까 이 세대는 정말 피할 곳 하나 없이 그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앞에는요,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경착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착륙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마치 새가 부드럽게 내려앉을 활주로가 없어서 그냥 땅에 거칠게 부딪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아주 어렵고 힘들게 내려앉는 상황을 뜻합니다. 50대 중반이라는 정말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나와서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자리를 떠돌다가 결국 73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분들의 현실. 이 단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60년대생들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젖힌 바로 그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죠. 정말 맨손으로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도약의 끝에서 이들이 마주하게 된 건 바로 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노후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쳤던 한 세대의 헌신. 그 끝은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떻게 보답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